야, 업로드도 끝났고 이제 좀 놀아볼까? 그래, 역시 놀 땐 플레이스테이션이지. 아, 몇 시야? 어휴, 일해야지. 야, 역시 이런 워크스테이션이지. 한 판만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최근 주변을 보면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비대면으로 대체되고 있고, 대부분 회사의 업무도 재택근무 혹은 유연근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새롭게 업무용 PC를 맞추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컴퓨터 같은 전산 장비를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출이 가능해도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은 차량이 없으면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옮긴다고 해도 출근을 하게 되면 다시 회사에 갖다 놔야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컴퓨터 구매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 등 단순 업무를 한다면 모를까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 개발, 디자인 등의 업무 처리를 하는 전문가라면 라이브러리, 플러그인 등 기존에 세팅해 놓은 내 작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세팅하는 것도 일이고, 솔직히 예전에 세팅해 놨던 거라 기억도 잘 안 나고 번거롭습니다. 아니, 내가 이동하면서 작업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전문가를 위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레노버 싱크패드 P17 시리즈입니다. 레노버는 서버급 제품부터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컴퓨팅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PC 시장 점유율 24.5%로 현재 PC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싱크패드 P17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노트북 치곤 큰 사이즈인 17.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넓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고사양 워크스테이션이다 보니 3.5kg의 다소 무거운 무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름부터가 워크스테이션이잖아요. 디스플레이 크기와 무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볍게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닌 데스크탑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외형을 살펴보면 아주 반듯한 디자인으로 정직하게 일만하게 생겼죠. 상판에 있는 싱크패드 로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싱크패드는 거의 30년 동안이나 이투박해 보이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자주 바뀌는 디자인 트렌드 속에서 개성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판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싱크패드의 I 쪽에 동작을 나타내는 빨간색 LED 인디케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좌측은 풀사이즈의 HDMI 2.0, USB-A 타입 3.2 Gen 1,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나노심 트레이, 이 제품은 없어서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헤드폰, 마이크, 콤보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은 도난방지용 켄싱턴 락, USB-A 타입 3.2 Gen 1 포트 2개, 그리고 푸시&푸시 방식의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15에서 17인치 노트북의 사양이라면 워크스테이션은 후면도 봐야 합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RJ45 기가빗 이더넷 포트, USB-C 타입 3.2 Gen 1, 그리고 모양은 같지만 최고급형 제품에만 들어가는 썬더볼트 3를 2개나 제공합니다. 옆에 있는 USB 3.2 Gen 1이 5GB/s이고 썬더볼트 3 포트가 40GB/s로 수치상으로는 8배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레노버 특유의 네모난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확실히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런지 포트 지원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특히 썬더볼트 3는 활용도가 높아서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하고 넓은 대역폭으로 eGPU 등의 외장 그래픽 카드 운용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포트가 부족하다면 썬더볼트용 도구를 사용해서 포트를 다양하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C타입과 생긴 것만 같지 포트 쪽에서는 정말 귀하신 몸으로 썬더볼트는 데스크탑용 보드에서도 아주 일부 제품 아니면 별도의 카드를 장착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좀 나가겠죠. 노트북을 뒤집어 보면 발열 해소를 위한 홀들이 넓게 뚫려 있고, 위아래 고무 범폰이 노트북 밀림 방지와 함께 공기 순환을 돕게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십자나 서로 잠겨 있는 뭔가 열어보고 싶게 생긴 파트가 있는데, 간단히 열어보면 내부에 추가로 램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2개 있고, 그 아래 장착된 NVMe SSD와 추가 M.2 슬롯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히 써멀 패드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신기했던 건 램 슬롯이 비어 있었는데 장착된 걸 제외한
단순 추가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DDR4 램 슬롯을 제공하고 최대 128GB, 2933MHz까지 확장을 제공합니다. 제온 CPU가 탑재된 제품은 오류 검출 메모리죠. ECC 메모리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런지 하드처럼 단순 용량 확장성이 아니라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의 확장성을 고려했다는 점이 일반 노트북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역시 아쉬운 건 용량 대비 저렴한 2.5인치 하드나 SSD를 내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료를 대충 쌓아둘 공간은 필요하잖아요. 물론 포트가 많아서 외장 하드를 쓰면 되지만 들고 다녀야 하기도 하고 번거롭죠. 상판 디스플레이 힌지는 메탈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180도까지 젖혀지는 오픈 힌지를 제공해서 화면을 펼쳐 클라이언트나 공동작업자들과 함께 화면을 살펴볼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안티글레어에 17.3인치의 넓은 사이즈의 WVA 패널을 채용해서 상하좌우 왜곡이 적습니다. 기본 옵션은 1920-1080 16:9 비율의 FHD NTSC 72%의 색지연율과 3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하는데 시리즈 옵션에 따라 상위 제품은 4K 3840-2160, 어도비 RGB 100%, 돌비 비전 HDR, 5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해서 상당히 급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한 색감과 화면의 품질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이 더 들어가면 비싸지만 내가 보는 화면은 내가 만든 생산물의 표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니터는 투자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싱크패드 P17 시리즈는 기본 구성 외에도 커스터마이징 주문으로 옵션을 변경해 괴물 같은 사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CPU는 최대 인텔 제온 W10885MV 프로, 램은 DDR4 32GB 4개, 총 128GB, 2933MHz의 오류 검출 기능이죠. 제온 CPU라서 ECC 메모리를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4K UHD 3840-2160 IPS 안티글레어 패널에 5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쿼드로죠. 최대 엔비디아 RTX 5000 16GB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메모리도 오류 검출 기능인 ECC를 지원하는데 최근에는 그래픽카드를 통한 연산이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분야는 정확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죠. NVMe SSD도 2TB씩 2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근데 게임하자고 PC 맞추는 게 아니니까 가격을 생각하는 분야가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은 개인보다는 회사에서 장비로 구매를 해주죠. 근데 만약 회사에서 이거 사주면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갈려나갈 미래의 내 영혼을 걱정해야 할까요? 다시 제품을 보면 상단에는 윈도우 헬로우와 화면을 안 보면 흐리게 처리해주는 화면 보안 기술인 미라매트릭스사의 글랜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IR, HD 화질의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웹캠의 프라이버시 커버가 내장되어 있어 옆으로 밀면 캠이 가려져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용합니다. 디스플레이 베젤은 얇지 않은 태평양 스타일이지만 전체 디자인이 전문가의 산업용 노트북이 떠오르는 디자인이라 오히려 더 모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버실에 슈퍼컴퓨터를 보러 비장한 마음으로 딱 갔는데 너무 매끈하고 예쁜 초소형 슬림 컴퓨터 이런 거 있으면 비주얼적으로 좀 실망스럽고 그렇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 아래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2W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 하단이 아니라 상단 스피커이기 때문에 소리를 무리하게 키우지 않아도 되고 소리 전달력도 좋습니다. 태생이 노트북 스피커라서 그런지 전문 음악 감상용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냥 노트북 스피커 하면 떠오르는 무난한 음질입니다. 키보드는 2단계의 화이트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넘버 패드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입니다. 싱크패드의 상징 빨콩이라고 하죠.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는 포인팅 스틱을 볼 수 있고 통달한 사람은 이걸로 스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승률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걸로 롤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착한 친구들의 조언을 듬뿍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키 아래쪽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윈도 잠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가위식이라고 불리는 펜타그래프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레노버 노트북의 키감은 단단하면서도 쫀득한 편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게다가 17인치형 제품이라 디스플레이나 본체가 흔들리지 않아서 더욱 견고한 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단 펑션 기능 중에는 누가 작업용 워크스테이션 아니랄까봐 스카이프 같은 VoIP 컨트롤 버튼까지도 지원합니다. 전화 걸고 받기 끊기를 노트북 기능키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쓸 때 항상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 키보드인데 그 중에서도 일반 키보드에는 없는 펑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펑션 키 위치에 따라서 내 키보드 타이핑 습관이 바뀌거나
절대 적응하지 못하고 외장 키보드를 쓰거나 하는데 레노버 싱크패드 P17은 펑션 키가 키보드 제일 끝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를 때는 키보드 제일 끝이라고 손가락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꾸 펑션 키를 눌러서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옵션에 들어가 보니 펑션 키와 컨트롤 키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게 제공하더라고요. 어차피 자판은 안 보니까 당장 바꾸고 사용했습니다. 다른 키면 트릭으로 바꿀 수 있는데 펑션 키는 윈도우 레지스트리에서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면 너무 고맙죠. 이게 노트북 좀 팔아본 내공이지 않나 싶습니다. 트랙패드나 다른 부분도 불편함 없이 인식 잘 되고 동작 잘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오래 작업 시에 마우스는 필수죠. 블루투스 5.1을 지원해서 저는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해서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다 살펴봤고 간단히 사양을 살펴보면 제가 테스트하는 제품은 인텔 i7 10750H, DDR4 16GB, 512GB의 NVMe SSD와 엔비디아 T2000, VRAM은 4GB인 외장 그래픽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 쿼드로 T2000인데 쿼드로 네이밍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가 i7 10750H인데 CPU 뒤에 U가 붙은 게 있고 H가 붙은 게 있어요. H가 붙은 건 하이 퍼포먼스, U가 붙은 건 울트라 로우 볼티지로 U는 소비 전력이 낮고 발열도 낮고 그만큼 성능도 낮습니다. 대신에 배터리를 적게 소비하고 쿨링도 쉽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U가 붙은 모델은 주로 휴대성이 강조되는 모델에 쓰입니다. 그에 비해 H는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도 높고 발열도 높지만 그만큼 성능도 높습니다. 배터리와 발열 제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성능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3.5kg은 너무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외장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외장 그래픽으로 엔비디아 T2000이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RTX 라인업은 예전부터 작업용 그래픽 카드라서 게임으로 비교하면 최신 그래픽 카드 대비 가성비도 떨어지고 게임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럼 왜 쓸까요? 엔비디아의 RTX 라인업은 기본적으로 렌더링이나 설계 등의 목적을 가진 전문가용 프로그램에서 높은 호환성과 안정성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레노버 싱크패드 P17 시리즈는 3D Max, 마야, 오토캐드, 카티아, 솔리드웍스 등 CAD나 CA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증을 받는 ISV 인증을 받았습니다. 설계나 가상 시뮬레이션 등 주요 작업을 대표하는 개발사의 보증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솔직히 그래도 오류가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쾌적한 뷰포트와 작업 환경을 느낄 수 있고 워크스테이션들 특징이 작업에 특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몇 년 전 장비를 사용해도 엄청나게 버벅된다거나 답답해서 못 쓰겠다거나 이런 게 현저히 적습니다. 컴퓨터 시장이 상향 평준화되긴 했지만요. 비교를 위해 동일 회사 제품인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을 가져왔습니다. 싱크패드 P17 워크스테이션과 다르게 카본과 마그네슘 바디를 사용해 가볍고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입니다. CPU는 i7 라인업의 저전력 모델인 i7 10510U가 탑재되어 있고 16GB 램 사양에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두 제품은 노트북의 컨셉이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충전기만 보더라도 P17 워크스테이션은 기본 충전기가 전용 170W이고 싱크패드 X1 카본은 기본 제공하는 40W 충전기 외에도 PD 충전을 지원해서 다른 서드파티용 충전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충전기만 봐도 성능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성능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어도비 프리미어로 렌더링 시간을 비교해보면 성능 면에서만 본다면 워크스테이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컨셉이 다른 제품이죠. 쉽게 생각하면 레노버 P17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름답게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스크탑을 대체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옵션에 따라 CPU, GPU, 디스플레이 등이 달라져서 그래픽 작업, 설계, 시뮬레이션 등 원하는 작업에 맞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성능은 돈을 주고 사는 거라 더 비쌉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지만 왜인지 모르게 장인들의 도구는 비싸고 좋더라고요. 물론 이 비용으로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사양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장소도 있어야 하고 이동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모니터 얘기는 안 하고 있었죠. 함께 살펴본 레노버 싱크패드 P17 어떠셨나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작업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보시고 성능을 합리적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면 워크스테이션이 게임도 되긴 하지만 게임용 노트북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CPU는 그렇다 쳐도 그래픽 성능에서는 용도가 달라 퍼포먼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썬더볼트나 4개나 되는 램 슬롯 등 확장 포트들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모호해서 게임용으로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제품의 포인트는 내 작업 환경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고사양의 전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데스크탑을 대체할 고성능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찾으셨다면 레노버 싱크패드 P17 시리즈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